안녕하세요. 챕터 5 운동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량의 정의와 뉴턴의 제2법칙 그리고 제3법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공식이나 법칙에서 사용되는 질량입니다. 대개 질량하면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 고유한 것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질량의 정의는 물체의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줄여서 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질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관성이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이 가해졌을 때 관성이 클수록 물체의 속도는 잘 변하지 않고 반대로 어떠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의 관성이 작을수록 우리는 그 물체의 속도가 잘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때 관성 대신에 질량이라고 좀 용어로 바꿔서 설명해 보면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는 속도가 크게 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속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량과 관성 자체가 같은 용어로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체, 질량을 모르는 물체의 그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동일한 힘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통해서 우리는 질량 비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먼저 사실 그 다음 내용인 뉴턴의 제2법칙을 잠시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 뉴턴의 제2법칙은 먼저 공식만 잠깐 가져와 보면 물체의 가속도 A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물체의 작은 R자임은 비례한다 라는 것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뒤에서 좀 더 이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 예를 들어서 질량을 잘 모르는 그래서 일단 M1 그리고 M2라고 일단 가정을 한 두 물체에 동일한 힘을 가했다라고 하면 그 각각의 가속도를 우리가 A1, A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에 시간에 배웠지만 속도의 변화량 즉 델타 T분의 델타 V를 통해서 우리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의 이 식을 좀 대입해 보면 두 물체의 가속도의 비, 즉 A1 대 A2는 M1분의 F 대 M2분의 F. 그러니까 이때는 F 또는 동일하다 가정했죠. 그래서 이걸 소거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측정하지 못했던 두 물체의 질량의 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 1kg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의 그 질량에 따라서 다른 물체의 질량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바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kg의 정의는 사실 시대에 따라서 좀 발전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만든 물체의 질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그 물체의 질량이 조금씩 변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현재는 변치 않는 물리 상수 중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바로 그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하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1kg이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을 기준으로 뒀을 때 어떤 임의의 질량이 있다고 하면 두 물체에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바로 가속도의 비를 통해서 바로 이 질량의 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물체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해 라고 하면 쉽게 저울기에 올려두면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가 질량의 정의에 입각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 질량의 측정 방법은 바로 물체의 가속도를 통해서 질량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뉴턴의 제2법칙이란 관성 기준 틀에서 관측할 때 물체의 가속도 A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례상수는 우리가 1로 정의했어요. 이 비례상수는 크기도 1이지만 단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식을 쓰면 물체의 가속도 A는 M분의 F에 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비례상수를 1이라고 했으니까 곧 A는 M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물리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이 공식은 정말 들어봤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법칙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같은 말로는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F는 ma라고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원칙적으로는 A는 n분의 F가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때 우변의 힘과 질량이 바로 현상에 대한 원인이 되고 바로 좌변의 가속도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값으로 인해서 즉 힘과 질량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A는 n분의 F가 조금 더 원칙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문장 중에 물체의 가속도가 A이기 때문에 물체의 힘은 얼마다라고 하면 물리 문제에서는 그렇게 풀어볼 수 있지만 자연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먼저 원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물체의 가속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상수는 단위도 없는 바로 1로 정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으로 우리는 힘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질량은 앞선 시간에 단위를 킬로그램을 쓴다라고 이야기했고 가속도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울 때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서 비례상수를 1로 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 단위는 뉴턴으로 줄여서 쓰기도 하지만 이 뉴턴, 1뉴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힘의 정의를 할 때 했었죠. 여기 바로 질량과 가속도의 단위만 곱해지고 다른 단위가 곱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처음에 힘을 정의할 때 바로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비례상수를 1로 정의했기 때문에 비례상수를 1로 정의하는 것으로 힘을 정의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이 힘은 바로 R자 힘을 의미합니다. R자 힘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벡터 합을 우리가 R자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에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뒤에 이론 영상 및 문제풀이에서 그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과 무게는 정말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인력을 이야기하고 기호로는 Fg라고도 많이 쓰고 그 크기는 중력상수 g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m1, m2 또는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리고 무게라고 하면 바로 지구 지표면 부근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그 크기를 나타내고 수식으로는 보통 mg로 많이 나타냅니다. 중력과 무게 둘 다 단위는 힘 단위인 뉴턴 단위를 사용합니다. 중력은 힘의 종류로서 중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식으로 힘의 한 종류로서 그 원인에 조금 초점이 있다면 무게는 그 중력의 크기로 좀 더 원인보다는 결과에 좀 더 초점을 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질량이란 속도의 변화를 거스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관성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질량은 우린 바로 관성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서의 질량을 우리가 좀 더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성 질량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즉 관성 질량이란 외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할 때 그러한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사실 관성 질량 말고도 중력 질량이라고 해서 종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때 중력 질량이란 만륜력식, 이 식이 지금 만륜력식이죠. 사실 만륜력은 완전 또 다른 챕터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력 질량이란 이런 만륜력식에서 만륜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로서 질량이 클수록 만륜력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보면 질량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물리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무기체의 질량은 5kg이다. 어떤 무체의 질량은 100kg이다. 이러한 표현은 종종 있지. 어떤 무체의 관성 질량은 얼마고 중력 질량은 얼마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물체를 대상으로 관성 질량으로서의 그 질량값과 중력 질량으로서의 그 질량값을 실험으로 측정했더니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질로 보면 분명히 다른 성질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때 운동 방향에 저하는 정도, 즉 관성 질량이 클수록 외력에 대해서 속도가 잘 변하지 않는, 가속도가 작아지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 반면에 중력 질량으로서 질량은 질량이 클수록 다른 물체를 잡아당기는 그 만류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물체에 대해서 관성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과 중력 질량을 측정하는 이 실험 방법, 두 가지 실험은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물체는 동일한 질량값을 갖는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데,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이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등가 원리로 이를 정리해서 일반 상대성 원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의 법칙 중 3법칙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바로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여기서 상호작용은 힘적 상호작용이죠. 바로 상호작용할 때 물체 1이 물체 2에 작용한 힘 F1, 2, 여기서 점자를 1, 2로 썼는데 이걸 국어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국어로 좀 순서로 보면 말 그대로 앞에 있는 1, 이 물체 1이 뒤에 있는 2, 물체 2에 작용하는 힘을 1, 2로 썼습니다. 이렇게 물체 1이 물체 2에 힘을 작용하면 그 힘을 만약 작용력이라고 해서 액션 포스라고 하면, 그와 동시에 물체 2가 물체 1에도 힘을 작용한다. 이때는 첨자를 1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체 2가 물체 1에 작용하니까요. 이 힘을 우리가 반작용력이라고 해서 리액션 포스라고 하는데, 물체 1이 물체 2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물체 2도 물체 1에 작용하는 반작용력이 동시에 가해진다. 그리고 이때 이 두 힘,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보면 다른 단원에서 우리가 힘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배울 텐데, 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작용 반작용은 지금 서로 다른 두 물체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힘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면 위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모니터가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가 모니터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FG, 첨자로는 라지 E, 스몰 m, 즉 지구가 모니터를 잡아당기는 힘을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모니터에다가 작용점을 찍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의 반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작용 반작용의 정의에 따라서 반작용은 모니터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첨자는 스몰 m, 라지 e로 쓸 수 있고, 앞선 작용과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이렇게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지금 두 화살표로서 두 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힘 중에 어느 게 작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은 동시에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우리가 어떠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힘이 반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다시 보시다시피 모니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에 따라서 이 모니터에 작용하는 RGM은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상이 바로 모니터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항력은 영어로 normal force라고 해서 노멀의 첫 번째 n을 따서 스몰 n 또는 많은 경우에 라지 n으로 수직항력을
수직 강력의 기호를 라지 N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책상이라고 하는 이 태스크가 바로 모니터를 떠받친다 라고 해서 가해지는 힘이 윗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모니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뉴턴의 제2 법칙을 작용해 보면 바로 이 모니터에는 수직 강력과 중력이 작용하는데 두 힘의 합력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 모니터는 처음에 정지 상태인데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것은 물체에 가해지는 R자임이 0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살펴보면 바로 이 물체, 즉 모니터에 작용하는 중력과 모니터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이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의 평형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선 작용과 반작용의 가장 큰 특징은 힘의 평형에 해당되는 두 힘은 같은 물체, 여기서는 모니터죠. 바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 또는 세 개든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우리는 그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책상이 모니터를 떠받친다 라고 하는 이 수직 강력, 이 힘에 대한 또 반작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반대로 물체 1과 물체 2의 위치를 바꾸면 반작용이 되는 것처럼 책상이 모니터를 떠받친다고 했으니까 책상과 모니터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바로 모니터가 책상을 아래로 미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힘, 여기서는 모니터가 태스크를 아랫방에 누른다. 그 힘은 마찬가지로 아까 태스크가 모니터를 떠받치는 이 수직 강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이런 식으로 또 작용 반작용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보면 그림을 보면 총 4가지 힘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두 개의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고 두 개의 힘은 힘의 평형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왼쪽 그림 보면 모니터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과 그리고 보면 그 MT라고 하는 요 TM, 요 MT, 요 그림 나와 있지만 이 두 힘 역시 지금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림을 보면 한 점으로 지금 이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지금 한 점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TM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모니터에 떠받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모니터에 점을 찍고 윗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바로 수직 강력으로서 TM이라고 적을 수 있고 이 힘에 대한 반작용은 모니터가 책상을 누르는 거니까 책상에 점을 찍고 아랫방향으로 F 여기서는 MT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경계가 책상 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점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작용 반작용 힘 말고도 보면 모니터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과 그 다음에 지구가 또 모니터를 잡아당기는 중력 같은 경우는 바로 작용점이 모니터라고 하는 한 물체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힘을 더할 수가 있고 이때는 더하면 크기는 반대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R자임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모니터에 작용하는 중력이든 수직 강력이든 방향이나 크기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모니터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데 이러한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R자임이 0이라는 거고 이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면 바로 수직 강력과 중력밖에 없으니 바로 이 두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건 수직 강력과 중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5 운동의 법칙에서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한 분석 모형과 마찰력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